현대소설에서는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되는 게 인물, 사건, 배경과 같은 소설 구성의 항요소. 어떤 인물이 등장했다, 작품 속에 내가 있었다 없었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인물들이 등장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나 시대적인 배경을 타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과 이러한 내용이 전개되는가, 그 다음에 그래서 주요 갈등은 무엇인가, 이 작품 내에서 이 지문 안에서 어떤 갈등을 벌이고 있는가, 내면적 갈등인가, 외부적으로 표출된 갈등인가, 뭐 이런 것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시점 문제. 고전은 사실은 시점 문제가 안 나와요. 왜? 모든 게 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특이한 것은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것들, 무슨 춘향전, 심청전 뭐 이런 것들은, 별주부전 이런 것들은 판소리계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설을 하던 판소리꾼 창자가 노래를 하던 부분에 대한 특징이 있어서 서술자의 개입이나 논평 부분이 크다, 그런 것들만 짚으면 되지만, 현대소설은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개 시점 있죠?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 일단 전적 작가 시점, 이 4개의 시점이 마구마구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시점을 묻는 문제는 반드시 현대소설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특이한 시점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다. 이 작품이 그렇다. 우리 읽어봤더니 작품의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헷갈려요. 왜? 나라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해. 어떤 꼬마야, 3대 가족을 둔 할머니도 있고, 뭐 다음에 어머니도 있고, 나도 있는 그런 3대 가족 중에 하나인 나가 있어. 하지만 얘가 너무 역할이 없어. 그냥 바라보는 입장만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도드라지면 있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응? 하는 이유는 작품 안에서 역할이 너무 없어. 이랬을 때 이 작품의 시점은 독특한 시점이 되어버리는 거야. 뭘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그치? 그 다음에 얘네 가족은 그냥 특이하다 못해 굉장히 기이하기까지 해. 어때? 한 집 안에 우리 친가게 친할머니랑 외할머니 같이 살아. 그치?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피난을 가느라고. 그래서 숨어서 막 도망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가 할머니랑 외가 할머니랑 3대 가족이 같이 살게 됐어. 이런 좀 특이점이 있었다. 뭐였다? 6.25 전쟁, 남북 전쟁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자 죽은 삼촌의 현신으로 생각하고 대접하는 외할머니의 모습을 그린 부분으로 토속적인 무속신앙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현신은 뭘까? 지금 세상에 다른 생명체로, 다른 존재로 나타나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큰 친각의 삼촌이 구렁이가 되어서 나타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무속시간으로 어르고 달래서 원혼을 해서 힘을 달래서 무슨 세계로 보내준다. 그러면서 좀 마음의 정화를 얻는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옛날이니까 이런 또 종교도 가능했던 거지. 바로 머리 위에서 불티처럼 박힌 앙증스러운 눈가를 요모종으로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꺼뜩꺼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서 합장했습니다. 합장 한자로 말하면 정말 손바닥을 모으다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죠? 이렇게 절하고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특히 절에서 많이 하죠. 이게 합장이야, 그죠? 구렁이를 보고 삼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집안일을 못 써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그랬어요. 사투리 쓰죠, 그죠? 먼질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호남계 사투리를 쓰는 것 같아요. 먼 길을 찾아왔나. 꼭 울어보채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도 있었는데 외할머니는 눈이 단박에 세모꼴로 변했습니다. 비유법 많이 나와요. 마치 어린아이를 어르고 달래듯. 그 다음에 세모꼴로 변했습니다. 뭐야? 이렇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째려봤다는 거지. 이런 식의 비유법으로 어떤 상황을 묘사합니다. 어떤 창자 빠진 잡놈이 이렇게 히득거리고 있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너라. 이 주리될 놈, 주리를 틀어도
셔살롬 이러는 거죠. 그죠? 줄이 되는 놈. 줄이 뭔지 알지? 춘향대 나오죠? 막 이렇게 고문하는 거. 이렇게 다리 사이에 방맹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거 있죠? 외할머니의 대갈호령에 사람들은 쥐 죽은 소리도 못했습니다. 대갈이라는 건 크게 꼬집는다는 얘기지.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습니다. 자네, 누구의 삼촌이죠? 보다시피 오친께서는 기룩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다들 잘 지내고 있네. 여기서 노친은 누굴까? 나야? 아니죠. 당신의 어머니, 즉 내 사돈이. 그러니까 집안일이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대로 가소. 구렁이는 움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사 또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가야 할 데가 보통 먼 길이 아니요. 어디에요? 저승이죠. 그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 못 쓰네. 자네 심정은 내가 짐작하지만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응? 자네 놓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로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보이지 않았죠. 이때 울바잖아 울타리 너머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알려주면서 묘방? 묘한 방책이지 그지? 기묘한 방책 같은 걸 알려주었는데 그녀는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여자였고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서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지요.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듯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은 거의 쉬고 있다고 해도 의식은 되찾지 못한 채였죠.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되어서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용건을 말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도대체 어디에 소용될 것인지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데는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 아이잖아. 그치? 애가 논리정연하게 이래서 머리카락은 필요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다짜고짜 지사지. 그러니까 고모들이 그랬겠지. 머리카락이 왜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게 말이에요.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아이이기 때문이야 소설자가 지금.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이 된 할머니의 머리를 찬빗으로 빗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할머니는 도래소반 위에다가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려주는 중이었습니다. 원혼제도 지내주려고 하나봐요. 그죠? 호박전, 고사리 나물에 그득 담긴 냉수도 있었어요.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욕이라도 하고 가소. 다 자네 놓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지. 냄새가 나더라도 너무 섭섭하지 말고 집안일이랑 아무 걱정하지 말고 먼 걸음 부디 편안히 가소. 사투리를 쓰면 어때요? 소속적인 느낌을 주면서 또 동시에 현장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겠지. 아무래도 또박또박한 현대 표준어를 쓰는 것보다는.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답은 4번에 있었죠. 그죠? 빈번한 장면 전환이라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 배경이 탁탁탁탁 영화 시나리오처럼 또는 무대 연극처럼 계속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죠? 나머지 설명은 맞고. 2번 한국 문학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자 합니다.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이 작품에 대해 토론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첫째, 한국 문학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시킬 건가? 둘째, 우리 문학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어떻게 찾아서 드러낼 것인가? 문제는 두 개째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 문제 뭐였어요? 우리 문학의 특수성, 한국 문학의 특수성은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럼 여기에 나타난 한국 문학의 특수성은 무엇이었을까? 1번, 이 작품에 있는 사투리 특유의 어조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죠? 우리는 사투리가 굉장히 지역마다 발달된 언어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거야, 그치? 영어는 사투리가 방언이나 스능이 있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한국어가 가진 특징이에요. 2번 이 작품에서 드러난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 양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령 심리적 갈등 양상이 있다고 쳐봐. 근데 이게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대변하는 얘기야? 그건 아니지, 그지? 그냥 보편적인 얘기야. 소설에서 아주 보편적인 얘기죠. 3번, 이 작품에 나타난 한국적 전통적 가족제도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돈들이 같이 살아 지금. 그죠? 그리고 3대가 같이 살아. 서양권에서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지금 동양권, 일본 같은 데서도 사실 없는 얘기지. 특이한 점이죠. 4번, 이 작품에 나오는 토속적 샤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정서를 어떻게 공감시킬 건가? 그렇죠? 이 특이한 종교들.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6.25 당시의 우리 농촌 특유의 장마철 분위기를 어떻게 전달할 건가? 3번, 기억의 상징적인 의미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기억 어디 있었어요? 쭉 보니까 기억은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 이거는 뭐예요? 아들에 대한 모성애를 대변하는 그런 물건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넘겨서 이어서 계속 봅니다. 이 부분은 6.25 전쟁 중 이념의 차이로 생긴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이 잘 들어있다. 외할머니들은 왜 이념 갈등을 해야 됐을까? 각각 떨어져 살았던 거예요. 남쪽하고 북쪽에.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친할머니의 그 아들인 삼촌은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외할머니의 아들인 외삼촌은 그냥 국군, 우리 국군으로 참전을 해야 됐던 거지.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삼촌이 돌아오지 않고 삼촌이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만 들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예를 들면 할머니는 인민군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외할머니는 국군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지? 장마철에 무성이 도돈한 죽순과 대나무를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만에야 할머니는 겨우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휘 돌아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갔냐?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죠. 고모가 그 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예요? 구렁이. 구렁이는 잘 간 거냐? 이제는 안심했다는 듯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습니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죠.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밭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떼어 감나무에서 내려온 이야기, 대바토기에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인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르자준 이야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건의 또는 장면의 요약적 제시라고 부르는 거야. 뭐예요?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거를 고모가 직접화법으로 전달을 하면 얼마나 길어지겠어, 그치? 그거를 이 짧은 줄에다가 장면 제시를 해가지고 그 요약적으로 제시해가지고 그 분량을 줄이고 사건 전개를 더 빠르게 가져가는 거지. 뭔지 알겠죠? 간혹 가다가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볼거람을 타고 베갯잎으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께 분부했습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 방으로 건너왔어요.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리끼 버린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습니다. 고맙소. 친할머니가 그랬어요. 그죠? 전기가 꺼진 오목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웠습니다. 지금 친할머니가 몸이 굉장히 편찮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사분도 별 실험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돈의 사투리인 거고요. 외할머니도 말끝을 맞모르지 못했죠. 외할머니도 지금 동명상련에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같이 되게 슬픈 마음이 들어요. 야, 한티서 이야기나 다 들었어.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돈이 대신 맡았구려. 그 험한 일을 다 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인 게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 마음이나 잘 추시시가오.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서로 간에 화해를 했다는 뜻이고, 할머니가 상징하는 사람이 남측
또는 남한 사람을 대변하는 거라면, 외할머니가 북측 사람을 대변하는 거라면 서로 손을 잡았다는 건 남북 간의 화해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간에 이해를 해주고 서로 간에 말하자면 사람 대 사람 또는 말하자면 나라와 나라가 막 휴머니즘을 가지고 인간적인 화해와 협력으로 이 남북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 필자의 그런 생각을 이런 행동들로 대변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탈 없이 잘 가기나 했는지 몰라라. 염려 마시란 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처함시나 사돈댁 터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을 것이요. 염려 마세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처함, 어디서 머무르면서 저승세계에 머무르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사돈댁 터줏대 간 노릇. 터줏대라고 하면 땅을 지켜준다는 조상신이죠, 그죠? 똑똑히 하고 있을 거요. 그만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대반의 기운이 깔아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안을 맡은, 구안이라는 것은 병시중을 드는 거야. 간호해 주는 거. 고모만 남기고 모두 큰 방으로 올라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또 까무라쳤지요. 미식이 없는 중에도 대숫간 흘려놓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제대 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날부터는 마치 육체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숨바꼭질을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텼습니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대면서 삼찬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시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의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게는 가장 사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나 봅니다. 인존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습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습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습니다. 정말 지루한 장마가 상징하는 건 뭐였을까요? 이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인 대립, 이런 지진하고 지긋지긋한 서로 민족 간의 싸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지루한 장마로 대변되는 것이었겠죠. 그죠? 5번.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와 할머니는 갈등 관계에서, 그죠? 할머니도 용서를 했고 나도 할머니를 용서해 주었다고 했지, 그치? 2번. 할머니는 삼손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죽은 채로 돌아오니까 까무러치기까지 했겠지. 3번. 할머니는 구렁이가 사라진 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4번. 아버지는 삼촌에게만 관심을 갖는 할머니를 원망했습니다. 뭐예요? 집에 있는 아버지보다도 삼촌을 걱정했던 할머니, 요 한 문장이 나오긴 했지만 아버지가 원망했다는 사실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답은 4번에 있겠네. 5번. 고모는 할머니가 졸도한 후 일어났던 일을 할머니에게 말해주었습니다. 6번. 이 글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를 보기와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이 작품에서 작가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적 구조를 지녔던 두 할머니가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땡땡땡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서로 간의 화합과 이해 같은 거였겠네, 그치? 답은 5번.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정서적 화합인 민족의 동질적 회복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사건 전개상 기억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기억, 구렁이죠, 그죠? 뭐예요? 2번.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8번. 미은에 나타난 상황을 설명하는 말로 적절한 것, 서로 손을 잡아주고 화해를 하는 것. 바로 2번. 외할머니는 서로 동병상련을 느꼈던 것이겠구나. 자, 망운지정은 뭘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노심초사는 뭐예요? 여러분들도 알죠? 불안해가지고 마음을 졸이는 것을 노심초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쭉 갖도록 일관성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이불비는 슬프지만 그래도 울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 현대시 보다 보면은 느껴지는 그 여성화자, 진달래꽃에서 같은 데서 느껴지는 여성화자의 목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옵니다와 같이 그렇게 화자가 여성 화자가 꾹꾹꾹 참으면서 슬픔을 꾹꾹 참는 이런 정서를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0분 저 시계로 5분 정도까지, 그러니까 2시 5분이죠? 2시 5분까지 쉴 건데 쉬면서 화장실도 좀 갔다 오시고 좀 쉬시는 대신 뒤에 있는 돌다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좀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2시 5분에 다시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